안녕하세요. 고민아침마입니다. 오늘은 통대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통대안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내가 과연 이 상품을 이용을 해도 되느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통대안 대출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 비싼 수수료를 줘가면서 과연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지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통대안 대출은 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분께서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상품이죠.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고금리 다중채무자이신 분이 과연 저금리로 대안이 될까? 저금리라면 곧 이건 1금융권을 얘기하는 건데, 고금리 다중채무자라면 분명히 신용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고금리 다중채무를 먼저 선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이 통대안 업체에서 기존에 있는 걸 먼저 상환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용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대안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 선상환이죠. 통대안 하신 분들이 돈 몇백 가지고 있는, 부채가 돈 몇백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자금을 과연 이 통대안을 해주는 업체에서 공짜로 해주겠냐 이거죠. 절대 그러지 않겠죠. 분명히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걸 안 주고 하면 좋겠죠. 근데 통대안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더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이런 걸로 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버리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거 저금리로 대안을 해줄게요. 수수료 그런 거 없어요. 라면서 본인 채무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입금을 해주는데 금액이 좀 다르거나 뭐 같은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채무자 통장으로.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연락이 와요. 그거 돈 입금이 잘못됐다. 다시 송금 좀 해달라. 그러면 다시 금액 맞춰서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고 이제 송금을 다시 해주잖아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나한테 이 들어온 돈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버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피해자의 돈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모르고 이 보이스피싱 업체에 이 돈을 나는 전달하게 되는 거죠. 중간책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대안을 진행해 주는데 수수료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줘야 되는 수수료야. 뭐 안 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게 더 의심스러우니까, 그래, 니네들이 원한다면 주긴 주겠다. 그런데 이왕이 줘야 되는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죠? 자, 이 통대안 업체에서 보통 비용은 이쪽 업계에서 보면 10%에서 15%를 많이 부릅니다. 사실 이 이상 부르는 데 있어요. 15% 이상. 이런 데는 저는 아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다 비싼데 얘네들은 15% 이상 부르는 애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통대이 원래 안 되는 분인데 그냥 수술을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보다 조금만 나아지게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어찌 보면. 그래서 원금만 더 늘어나게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되고 나한테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5% 이상 적용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고, 사실 10%도 간간 10%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10%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몇 프로 됩니까 해가지고 10% 여기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추가 또 비용이 발생되죠. 보통 이제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통대안을 진행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해요, 업체에서. 근데 이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서 1개월 이내에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지연이자라고 해가지고 월 1.68%의 이자를 추가로 받아요.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 10%라는 비용을 초과하면서, 또는 이제 1개월 이상 돼가지고 1.68이나 추가로 더 초과하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술을 하는 명목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럼 과연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출들 이자가 과연 이렇게까지 지급을 하고도 내가 더 많은 이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고, 금융사에서 1금융권에서 얼마나 나올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통대안을 해주는 업체에서 다 얘기를 거의 다 해줍니다. 1금융권은 대략 이자가 몇 프로대 정도 형성이 되고, 혹시 또 부채가 좀 많아가지고 1금융권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금융권은 또 대략 금리가 어느 정도에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자 계산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자하고, 그리고 통대안을 하고 난 후에 이자하고, 이걸 계산을 잘 해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내야 될 이자가 지금 주는 이 수수료보다 훨씬 더 이전 이자에 비하면 많이 줄일 수 있구나 라고 판단했다면, 이건 당연히 뭐 고민할 내용이 없죠. 진행을 하면 되고, 내 인정할 수수료는 이만큼이나 되는데 내가 줄어드는 이자 보니까 별 차이 없어. 이거 꼭 굳이 해야 돼? 왜? 이 수수료까지 또 대출을 받잖아요. 어차피 수수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이 금액까지 또 대출을 받는데, 그럼 원금이 이제 이 금액까지 늘어나잖아.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가 납부하는데 부담이 덜하느냐, 그걸 또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자 계산을 또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 이자 계산을 1년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으로. 1년, 내가 1년 동안 쓰는 이자죠. 그런데 대출을 1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나요? 그런다면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년 안에 나는 내 채무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하시면 안 돼. 그냥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돼요. 근데 뭐 5년 계약했으면 5년 동안 나는 갚아 나가야 되고, 뭐 7년 계약했으면 7년 동안 나는 갚아 나가야 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스스로 벌어서 갚아 나가는 수밖에. 그러면은 그때는 1년 계산이 아니죠. 만약에 통대안을 하고 난 후에 사항 기간이 5년이다 아니면 10년이다 했을 때 총 나가는 이자,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전 부채로 지금 적용된 이자가 총 이자, 이걸 계산해보고, 거기에 수수료 따져보면은, 이건 솔직히 본인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빼기 더하기만 할 줄 아시면, 퍼센트를 눌러야 되니까 계산기 있으면 다 돼요.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총 납입하는 이자가 수수료를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뭐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총 납입하는 이자 보니까 수수료까지 포함해 보면 이거 나한테 별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근데 손해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 스스로 잘 계산을 해 보시면 되고, 저 계산이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아주 세세하게 계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이것까지는 제가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계산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대출. 여기서도 가장 예민한 내용이죠. 바로 이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그만큼 이상의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